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2024년입니다. 2024년의 첫 영상을 찍습니다. 1월 6일 토요일인데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우리 구독자님들 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공인중개사 이승주TV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처럼 24년부터 정확히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아주 좋은 대출 제도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먼저 22년에 출산한 아이는 부득이하게 해당이 되지 않고요. 23년에 출생한 아이부터 해당되는 신혼부부께서는 해당 대출, 특례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현재 대상자들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 하신 신혼부부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또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도 조금 조건이나 금액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출을 하시는데 매매를 하시거나 새롭게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건이 가장 중요하죠. 그 조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Q&A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인터넷에도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정보를 공유해주고 계셔서 제 영상이 가장 따끈따끈하고 가장 처음에 올라가는 영상은 아니지만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첨부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인데요. 구입, 전세자금 대출 이 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확정된 아니고요. 자, 보면 소득 요건, 자산, 대상주택, 대출 한도, 소득별 금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자녀 기준이라고 하는데 1자녀가 태어나거나 지금 23년에 출생한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건 뒷부분에 Q&A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두 가지 표로 나뉩니다. 그래서 구입자금 대출이랑 전세자금 대출을 나뉘는데, 소득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쳐놨죠. 그래서 기존에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8,5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특례대출을 한시적으로 할 때는 1억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6천만 원, 그 금액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천만 원인데 7,500만 원 상향 조정할 것이지만 어쨌든 이 금액은 동일하게 1억 3천 이하의 소득자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범위가 광범위해졌고 조건이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기준은 이제 5억 600만 원 이하 기준을 잡았고요.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3억 6,100만 원, 이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자산 기준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체 자산은 신고된 자산들을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꼭 현금 자산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기존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였어요. 매매하시는 분들. 이 부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9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주 좋은 입지에 고가주택이 아니면 최근에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9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구축 아파트들의 경우 혹은 소형평수 신축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이제 9억 원 이하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매매가 아니니까 보증금이라고 칭하겠죠. 그래서 이 보증금이 수도권 4억, 지방은 3억이었는데 이제 1억씩 상향이 됐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 이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면적이 우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해서 보통은 33평형이 공급 면적 33평형, 그러니까 보통 105에서 108제곱미터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면적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평이라고 하죠. 국민평수 면적인데요. 신축은 뭐 방 3개, 화장실 2개, 앞뒤 이렇게 베란다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거실이 있고 3인 가정이 살기에는 아주 넉넉하고 충분한데요. 서울 수도권은 85제곱미터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이나 면에 아파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쪽은 조금 더 완화가 돼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 한도는 기존에 4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5억까지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Q&A를 따로 빼진 않고 미리 설명을 드리면, 대출 한도가 5억이라고 해서 5억을 만땅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LTV, 생애 최초, DTI 이렇게 나누고요. LTV는 주택을 담보로 했을 때 70%까지 되는 거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80%까지 됩니다. 5억까지 되니까 이 부분은 80%까지는 아니지만 7억짜리 이런 금액의 매수 금액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대출 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자기 자본이 있어야겠죠, 일정 부분. 그리고 DTI는 60%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DTI를 적용하지는 않고 DTI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대출 한도가 3억 원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확장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수도권의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3억까지 대출이 되는 거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또 많은 금리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부분에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막힌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별 금리 이 부분이 아주 핵심이겠죠. 1자녀 기준이라고 나와 있고, 자 이게 소득 구간으로 나눠서 이제 기존에 8,500만원 이하의 부부 연소득 합산 분들은 1.85에서 3.0이었던 기준이 1.6에서 2.7까지 변했는데,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았을 때 최대 1.6%까지 최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500에서 1억 3천 사이의 고소득이다 하는 분들은 당연히 금리가 조금 더 우대율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2.7에서 3.3까지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7,500 이하 그리고 7,500에서 1억 3천 구간이 조금 낮은데요. 기존에 1.2에서 2.4까지 해서 1.1에서 2.3으로 조금씩 소폭 금리가 하향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는 7,500에서 1억 3천인 분들은 이용이 불가했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라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크게 유리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분들도 동일하게 시중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2.3에서 3%까지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핵심은 23년에 출산을 하셨거나 혹은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출산을 예정이신 그리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대출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보시면서 해당이 되는지 바로 꼭 알아보셔서 특례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Q&A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벌써부터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커뮤니티나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2년에 태어난 아기는 안 되나요? 네,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23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어떠한 추가 혜택이 있는 것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1주택자는 불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하죠. 1주택이신 분들이 이제 대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수 있으니까, 특히 우리 30대 이상 분들은 부동산 상승기에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1주택자도 혜택은 줍니다. 근데 신규 주택 구입 마련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기존의 대출을 이제 대환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을 대출 종류를 바꿔주는 걸로, 이 특례 대출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적용을 하지 않고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지금 예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할 때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저도 참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결혼 안 했고 아이도 없기 때문에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올리신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직접 주거래은행이랑 통화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 직전 2년치를 볼 거라고 자세한 산식이 나온 게 없다고 했대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잡히는 것은 직전 2개월의 소득 평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기존에 고소득이셨던 분들은 육아휴직이 어쨌든 비율적으로 훨씬 적잖아요. 실제로 받는 게. 그 평균 2개월치를 잡으면 소득 구간이 오히려 이 부분에서 너무 많으면 안 좋잖아요. 지금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 구간이 줄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대금리가 어떤 종류가 있나라고 이제 보여드리면, 청약을 통해서 0.3에서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전자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약했을 때는 0.1% 또 우대금리가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했다. 그렇게 되면 0.2%씩 추가로 주는데,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이제 5년을 추가로 더 연장해준다는 겁니다. 전세는 4년 연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자녀가 있다 이러면 0.1% 또 우대금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이제 분양을 받는 집에 이제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0.2% 또 우대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대금리를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대를 받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최저금리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음 질문인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대출 실행한 이후 초과가 되면 어떡하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 상품이 5년인데 조건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소득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 해당 상품 기간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같은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제도 자체가 이 적용을 한번 받으면 이후에 소급해서 무효로 되거나 말도 안 되게 금리가 확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이 기존 대출 상품에서 우대금리가 조금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가산금리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시중금리 이율보다는 훨씬 낮은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특례 대출에 대한 금리 기준에서 이제 추가 가산금리가 붙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기존 금리 자체가 이제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 해당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언급된 부분들 중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대출 상담하시는 곳에 방문하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일단 그 전에 추우니까 손품을 통해서 먼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면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주택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리고 이제 또 신생아라는 축복 속에 또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과 함께 좋은 집에서 또 새롭게 좋은 우대금리를 받으면서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렇게 출산하신 분들, 그리고 가정을 꾸리신 분들 축하드리고 아이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상
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사실은 조금 어렵고 이 이후에 지금 아직 제도가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